자, 이제 우리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한진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빈혈이 어떤 증상인지 좀 알아보고 시작할까요? 네. 네, 세계 건강기구 WHO죠. 이거 네. 후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아, 후 아니었어요? 예. 빈혈은 이제 혈액 고유의 기능이죠. 산소를 조직에 공급하는 이 기능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어떤 조직에 저산소증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혈액 중에서는 이 적혈구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적혈구 안에 그 혈색소,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알고 있는 혈색소의 농도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남성의 경우에는 13g/dL, 그러니까 100ml당 13g 이하일 경우, 여성의 경우 12g 이하일 경우 빈혈로 진단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한의학에서는 또 빈혈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 혈허입니다. 혈허. 혈액이 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그런 혈구의 농도뿐만이 아니라 혈액 전체 총량이라든지 그 기능의 부정까지를 아우르면서 신체 증상뿐 아니라 정신 증상까지 아우르는 아주 큰 개념입니다. 네, 사실 저는 저혈압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핑하고 어지러울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네. 그래서 이 빈혈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꽤 많거든요. 일단 빈혈의 대표 증상이 어지러움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아가씨들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예.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어지럼증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핑하고 도는 기립성 현운이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 아까처럼 기절을 할 수가 있죠. 한의학에서 이제 혈의 증상은 더 다양하죠. 아까 정신 증상까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현운, 어지럼, 심계정충,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불면, 잠이 안 온다든지 푹 못 잔다는 천면, 다몽, 꿈을 많이 꾸고요. 불안해지고 건망해지고 나중에는 공황이 오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근데 이 빈혈이 나타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중간 계속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현대 예.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원인별로 보면은 예. 이 그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이제 부족한 그 철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이 생성이 안 되거든요. 철 결핍성 빈혈이 있을 수 있겠고요. 비타민 B 등이 부족하면은 이제 거대 아조국성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예. 혈구의 생성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장내 궤양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혈이 혈액을 체외로 나가는 경우에 이제 또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한의학에서도 생각하는 이 빈혈의 원인 조금 다를까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혈액은 음식으로부터 생성이 된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소화기, 즉 비위의 기능이 매우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비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혈액 생성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혈허증이 올 수 있고요. 또 혈액에 손실이 많은 태진 씨 사모님 같이 임신 출산한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요. 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혈액을 운용시키는 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혈액 그 운용이 부전되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혈허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스트레스로 생각이 많아지면 사려하다 하면 혈허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빈혈로 인해서 더 큰 질환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빈혈이 이제 심해지면은 아까 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지럽다가 기절하게 돼요. 그다음에 심계항진, 가슴이 뛰고 피로감, 권태감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간혹 이제 기절하면서 이제 지하철 같은 데 어디 부딪힌다든지 머리를 부딪히면서 2차 손상이 또 올 수도 있고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혈호로 인해서 생기는 직접적인 증상, 현운, 어지러움, 가슴뛴 이런 거 말고도 아까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잠을 깊이 푹 못 잔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그게 불안해지면서 이제 건망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오게 되고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증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무래도요, 갑자기 길을 걷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네.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어지럽다 싶으면 일단 앉아서 자세를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쓰러지게 되면 충격이 이제 덜 하겠죠. 그다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물을 한두 잔 마시는 것도 좋아요. 그 혈액의 총량이 부족한 저혈압과 함께 이 빈혈이 있는 경우 어지럼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빈혈 증상이 잘 나타나는 그런 부류도 따로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적혈구를 생산하는 그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골수라든지 신장, 콩팥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음식이나 식생활 때문에 그 비타민이나 철분 섭취, 이 혈액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발생되고, 아까 위장관에 궤양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예. 이 빈혈이 호발하게 되죠. 네. 한의학에서 아까 비위에서 이제 혈액을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총괄하게 되는데, 이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생성이 안 되죠. 비위가 안 좋아서. 또 사려하다 생각을 많이 하면 혈액이 소모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분한테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소화력도 떨어져 있고 스트레스는 항상 받고, 이런 경우에 이 혈허 증상이 호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고개가 예. 끄덕끄덕하게 되는데. 걱정이에요. 네. 자, 그런데 저는 더 걱정인 분들이, 저는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 꽤 많이 있는데 이 빈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여성한테 빈혈이 더 많은 편이고요. 여성 중에도 이제 그 평균적인 여성들은 15%에서 이제 빈혈이 발생하는데 임산부는 그게 2배가 됩니다. 30%에서 발생을 하는데, 다행인 것은 얼마 전부터 고운맘 카드가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받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네. 임신 16주 이후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임산부한테 빈혈 증상이 쉽게 오게 됩니다. 그래요. 네. 예. 말씀 중에 아주 고급스러웠던 홍보 잘 새겨 들었고요. 네. 그나저나 선천적으로 빈혈을 타고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천적 질환 때문에 혈액을 생성하는 곳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빈혈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희귀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주 소수의 환자들 외에는 대부분 그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정말 모든 질병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주면 좋을까요?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 철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식물로는 비타민하고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 시금치를 먹는 것이 좋고요. 네. 특히 동물의 간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B12 등이 혈구 생성의 원료가 되는 물질들이 다량, 그러니까 골고루 있죠. 함유돼서 빈혈 개선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한 예. 과일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연히 또 피해야 될 음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요, 철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는 철 성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보혈하는 대표 약재가 당귀나 청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 쌈밥집에 가면은 그 당귀 잎이 많이 나와요. 네. 그것을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제 아내 임신했을 때 밤마다 이제 철분제 한 캡슐을 이렇게 하나씩 먹거든요. 근데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철분을 흡수할 때 비타민C가 그 기능을 도와준다고 하고요. 예. 음식물하고 조금 간격을 둬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또 높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철분제 먹고 변비 걸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장이 무력해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하려면 녹황색 채소라든지 해조류 등이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같이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빈혈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병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보조식품들이 많이 있죠. 철분 제제라든지 뭐 비타민 제제를 이제 같이 아까 복용을 하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혈이 굉장히 그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보혈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해서 보혈하는 처방을 하게 되면 이 혈허나 빈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굉장히 도움되는 건강 정보 전해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빈혈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위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업무를 보게 되면 소화는 소화대로 안 되고 머리는 머리대로 띵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소모를 적게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런 그 식후에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그 산책, 네. 이것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건강 플러스를 통해서 빈혈에 관한 알찬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좋은 건강 정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은 대표, 안정훈 노무사, 한진우 원장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